반갑습니다. 전 이견미용학원의 원장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용사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키우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또는 강아지를 키우실 분들.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겠다 하면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주로 이제 분양샵에서 많이 입양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분양샵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간혹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거죠. 엄청 예쁜 모견, 종견, 엄마 아빠 이런 애들을 엄청 예쁜 큰 개들을 놔두고 강아지를 분양을 하는데 얘가 얘처럼 될 거다. 그래서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키워보니까 완전히 역변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아시죠? 뭐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조만한 사진이나 막 이렇게 인스타, 페이스북에 또는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엄청 예쁜 사진들 많죠. 그래가지고 그 개를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가서 실물을 보고 그 이제 입양을 해오는 경우도 많죠. 근데 막상 키워보니까 뭐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대부분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뭐 사기당했다 또는 눈탱이 맞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속았다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대부분의 분양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강아지 사진들 있죠. 이 사진하고 분양하는 개는 다른 개입니다. 아시겠죠? 대부분은 그래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또 이 사진들은 거의 포토샵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표시 안 나게, 표시 나게 포토샵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진은 믿지 마라. 그냥 사진은 사진일 뿐입니다. 사진을 믿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이제 실물을 확인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동영상을 또 많이 봐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인스타도 그렇고 틱톡 같은 것도 보면 동영상 다 불화 동영상이죠. 그것도 전부 다. 이 동영상 자체가 뭡니까? 포토샵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 동영상도 이렇게 포토샵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워낙에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동영상 사진 확인하고 2차로 동영상 확인하고 뭐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해서 가서 그게 입양하는, 그건 마찬가지로 사진이나 동영상에 있는 개가, 이 강아지가 내가 사는 강아지하고는 상관없을 확률도 꽤 많다. 아시겠죠? 뭐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실물을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진 뭐 동영상을 보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분양샵에 제우스라는 얘 내가 분양받고 싶은데 뭐 좀 있습니까? 있다. 얼마냐? 뭐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아, 그렇냐? 혹시 영상통화 할 수 있냐? 라고 하세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화기로 그 샵에 영상통화를 걸어서 그 영상통화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영상통화 하면서도 이렇게 녹화할 수가 있겠죠. 뭐 저는 사실 영상통화 별로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동영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고, 뭐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나는 이 사진, 이 영상에 얘를 사고 싶은, 이 강아지를 사고 싶은 거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동영상을 찍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다른 거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첫 번째, 그게 제일 동영상으로 내가 직접 영상통화를 해서 영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양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정견 분양 좋아하는 분들 많죠. 가정 분양, 뭐 가정견 분양.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학생한테 들었는데 어떤 예견 카페는 뭐 손님들 개를 위탁 분양 한다고, 뭐 가정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거기서 못 돌보니까 뭐 이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여기 샵에서 또는 뭐 애견 카페에서 또는 뭐 여기 분양샵에서 대리 분양을 한다. 이거 가정견이다. 제가 생각하건데 예상컨대 99%는 뻥이고, 가정집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거를 위탁 분양한다고 다른 샵에 갖다 놓는다. 과연 여러분들이면 그렇게 할까요? 내가 집에서 계속 나오고 살고 크던 애가 새끼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어. 이거를 위탁 분양을 한다? 과연 그럴까? 저라면 때려주고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까?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왜냐? 내가 내 개를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도 자기 개는 좋아할 것이고 저 사람도 자기 개는 예뻐해요. 아끼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뻐하고 좋아하는 내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다른 집에, 다른 애견샵, 다른 애견 카페에서 대리 분양을 한다, 위탁 분양한다? 천만의 말씀. 그래 안 하죠. 그거는 대부분 뭐 뻥인 경우가 많고, 또 가정 분양, 가정견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정집에서 크면 말 그대로 건강할 수는 있겠죠. 그죠? 건강하고 뭐 그럴 수는, 성격은 뭐 좀 타고나는 것도 많으니까 뭐 건강할 수는 있겠죠. 잘 먹여주고 할 거니까. 그런데 예쁘고 좋은 개는 잘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자, 이게 농장에서 번식을 해서 이 가정집까지 오는 이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 농장에서 번식을 했어요. 뭐 농장에 번식을 했어. 그래 강아지가 뭐 3마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펫샵으로, 농장에서 분양샵에 또는 펫샵으로 바로 가지는 않죠. 경매장을 거쳤다가 가죠. 농장에서 경매장으로 가요. 농장에서는 이제 경매장에 팔고 뭡니까 이거 분양샵에 사람이 경매장 가서 사오죠. 낙찰을 받아오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 분양샵에서 손님한테 이제 분양을 하는 건데, 이 첫 번째, 농장에서 3마리의 강아지가 나왔어요. 또는 5마리의 새끼가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예쁘고 좋은 애들은 안 나가요. 얘는 농장에서 킵을 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개가 자기의 주 수입원이에요. 주 소득원이고. 그러니까 항상 제일 좋은 애, 예쁜 애는 늘 빼놔요. 우리도 학원에서 농장개를 많이 미용을 하는데 진짜 작고 예쁘고 이런 애들은 농장에 다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이 경매장으로 가죠. 여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예쁜 애들은 일단 농장에 킵하고, 그 다음 애들이 경매장으로 가요. 경매장에서 3마리가 간다. 3마리 났다고 치십시오. 3마리 중에 1마리를 킵하고 2마리가 경매장으로 갔어요. 이 2마리가 가격이 다르게 나오죠. 하나는 경매장에서 뭐 한 50만원 나오고, 하나는 60만원이 나왔어요. 또는 7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70만원짜리가 좀 더 예쁘다는 소리죠. 자, 얘가 이제 분양샵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50만원짜리는 뭐 100만원에 팔 수도 있고 55만원 팔 수도 있고, 70만원짜리는 140만원 팔 수도 있고 75만원에 팔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경매장에서 비싸게 낙찰된 애는 소비자한테도 비싸게 가는. 그런데 자,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티즈를 사려고 이제 그 분양샵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말티즈는 300만원이고 어떤 말티즈는 200만원이래요. 과연 200만원짜리가 빨리 팔릴까? 300만원짜리가 빨리 팔릴까? 300만원짜리 예쁘지만 가격 부담이 크죠. 대부분 200만원짜리가 더 많이 팔려요. 100만원짜리는 더 잘 팔리고. 그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예쁜 애들은 농장으로 한번 걸러지고 경매장으로 가서 경매장에서 분양샵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분양샵에서 이미 두 번째로 이제 걸러지기 시작을 하죠. 차등이 생기죠. 예쁜 애, 조금 못한 애. 소비자들한테는 이 최종적으로 이 조금 못한 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얘들이 빨리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입양을 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양샵에 갔어. 포메라니안을 사러 왔어요. 또는 말티즈를 사러 왔어. 그런데 말티즈 5마리가 있었는데 100만원부터 500만원짜리까지가 있어요. 어디에 사서 주로? 100만원, 200만원짜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위로는 잘 안 올라가요. 왜냐? 가격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니 100만원짜리 얘도 귀여운데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가 당연히 귀엽고 예쁜 줄은 알지만 100만원짜리 얘도 귀여운데 얘도 예쁜데 그냥 얘로 하자 라고 내 스스로한테 위안을 삼으면서 얘를 사가지는 경우, 사서 가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는 거죠. 걔가 나중에 번식해서 새끼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가정견을 분양받았는데 예쁘고 좋은 개를 분양받는다. 참 퍽이나 예쁘고 좋은 게 가정집에 있겠다. 진짜 예쁘고 좋은 개는 계속 얘기하자면 농장에 다 있어요. 정말 걔들이 외모는 막 관리를 안 해서 지저분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지만 미용해 놓으면 예쁘고 좋은 개들은 농장에 다 있어요. 진짜. 저는 학원 12년 13년째 하면서 1kg대의 푸들 가정집에서 있는 거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5kg, 1.8kg, 뭐 1.2kg 이런 거 1kg대 푸들들. 1kg대 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티저도 농장에서 있는 거나 봤지 가정집에 하면 말로는 뭐 우리 집 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개코나고 말은 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다 있어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하물며 요즘 미니비종 많죠. 펫샵에서 뭐 3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미니비종이라고 샀대요. 3kg씩 나가. 미니비종 1kg대 미니비종 농장에서밖에 못 봤어요. 저는 농장 깨도 1.2kg, 1.3kg, 1.5kg짜리 미니비종 많아요. 근데 가정집에 1kg대가 있다. 저는 못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봤다고 하면 비율적으로 다른 가정집의 비숑들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그 미니 비숑하고 몇 프로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라면 10%밖에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10%의 확률로 가정집에서 분양되는, 번식되는 애가 좋은 개다, 예쁜 개다라고 봐야 되겠죠. 90%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저는 뭐 100%인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가정견 분양을 하는데, 뭐, 브리더한테 분양받았고, 뭐, 챔피언 새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브리더한테 분양을 받았다면 뭐 혈통서가 있을 것이고, 혈통서가 없다면 그 브리더한테 분양받을 때에 뭐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브리더하고 뭔가 유대관계가, 왜냐하면 내가 브리더한테 분양받을 때는 절대 싸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도 보통 최소한 300 출발이거든요. 300 출발이라는 말. 그 브리더한테 분양 번식되는 것 중에 좀 못한 애들이 250만원, 300 출발이에요. 절대 싸지 않아요. 브리더들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브리더한테 가서 좋은 개를 비싸게 주고 분양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 브리더하고의 유대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브리더는 100% 도그쇼를 나가기 때문에 도그쇼에 가서 사진을 찍어두고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겠죠. 뭔가 증명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혈통사가 있으면 제일 확실한 거고. 그래서 가정견인데 뭐 브리더한테 어디 비싸게 분양받고 자시고 했다. 그러면 이거를 꼭 증명을 해야 됩니다. 가서 뭐 사진을 확인하든 혈통서를 확인하든 뭐가 됐든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워낙에 뭐 그런 거짓말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자 이제 그 분양샵에서 또 다시 이제 분양샵으로 돌아와서 분양샵에서 강아지 분양을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뭐 가정견이고 뭐 우리 뭐 그 전에 한 마리 사갔던 사람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얘 한 마리 줬다 뭐 이런 거 밑집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분양샵에서는 100%라고 좀 그렇다. 99% 경매장 개들입니다. 전부 다. 경매장에서 와요. 근데 경매장 개가 다 안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번식장에서 이 사람들은 소비자한테 직거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귀찮거든. 왜냐?
번식장에서 소비자한테 직거래로 분양을 하죠. 그러면 돈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 경매장에서는 뭐 한 6, 70만 원 나올 거를 소비자한테는 150만 원, 200만 원에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매장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오늘 경매를 했어요. 그러면 팔렸어. 그러면 하루 이틀 그 뒤로는 책임을 안 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매장은 아무나 가지를 못하잖아요. 어차피 선수들만 온단 말입니다. 그 이 직업인 사람들, 프로들만 와요. 번식장을 하는 분들도 프로고, 이 분양업을 하는 분들도 다 선수란 말입니다. 프로. 여기에 프로가 이쪽에서 팔고 프로가 여기에 사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주일, 2주일 뒤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거 이 책임을 안 져요. 여기서 이 분양을 하는 사람이 농장에서. 왜냐? 이 번식장도 프로야, 분양샵도 프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래서 분양하는 이 번식장, 농장에서는 경매장으로 주면 하루 이틀 정도만 아프고 설사하고 뭐 문제 생기고 이런 거 하루 이틀 정도만 딱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뒤탈이 없죠. 편하죠. 그리고 선수라서 그런 걸 따지지도 않아요. 뭐 데리고 가서 며칠 있는데 설사했다, 기침한다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다 선수라서 자기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알아서 치료를 하지. 그런데 소비자는 어때요? 분양했어. 한 달 뒤에 설사한다고 전화 오고 뭐 이러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자기 새끼거든. 그러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설사를 하면 뭔가 혹시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까? 농장에서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걱정,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지. 농장 입장에서는 이게 참 귀찮아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미 뭐 한 달 됐고 뭐 2주, 3주, 한 20일, 30일 지났으면 이미 그 집에서 다 관리가 다 된 겁니다. 이미. 그런데 뭐 설사하고 기침하는 거 이제 거기서 문제인 거지. 농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농장으로 전화가 오죠. 그래서 농장에서 사실 불편해. 돈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어도 귀찮거든. 일이 많고 계속 AS가 아닌 AS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매장가가 다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일부 경매장에서는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 제 유튜브에서는 좀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정말 일부 경매장에서는 좀 나쁜 짓 하기도 하지만 그런 대다수의 80~90%의 경매장에서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오는 대로 팔리는 대로 줘요. 그 뭐 장난하고 뭐 그런 걸 하질 않아요. 뭐 그래서 뭐 경매장이라고 해서 문제 있고 나쁜 건 아니다. 또 하나 농장들이 옛날에 뭐 강아지 공장 막 이래가지고 엉망이고 막 그런 거 많았었죠. 지금은 없어요 그런 거. 그때 철퇴를 맞아가지고 그때 이론적으로 전국에 3,000개의 농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500~60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물론 그보단 좀 더 있겠지만 어쨌든 전에는 3,000개에서 지금 거의 한 70~80%는 다 줄었다. 그러니 지금은 농장들 웬만한 뭐 가정집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그런 데보다 깨끗하고 잘 관리해요. 대부분 제가 가보면 그래요. 법적으로 워낙에 까다롭게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은 다 농장들도 제도권 안에 있거든요. 관리도 잘하고 다들. 그래서 지금은 농장에서 번식되고 경매장에 갔다가 분양샵에 오는 애들이 옛날에는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았죠. 근데 그 강아지 공장 사건 이후로 농장들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분양샵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분양샵에서 나중에 커서 뭐 원빈처럼 생길 거라고 해서 샀는데 막상 사보니까 뭐 이상하게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있죠. 이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분양샵 있죠. 분양샵의 사장도 사실 그거를 모르거든. 왜냐, 자기도 현재 상태에서 돈을 주고 그 경매장에 사오는 거라 솔직히 얘가 어떻게 클지는 자기도 몰라. 사실은. 그런데 손님한테 이거 어떻게 클지 나는 몰라요 라고 말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좀 거기에서 약간 뭐 말을 하는데 좀 뭐 장사하기 위해서 약간 부풀려서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좀만 할 때 작고 귀엽고 예쁘다고 해서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1년도 안 가, 한 6개월 지나니까 이게 막 이만해져 버리고 이상해져 버리고 걔가, 이런 경우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제일 큰 문제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우리가 속지 않을 건 이 사진, 이 분양할 때 광고용 사진, 이 광고용 동영상, 최소한 이거에서는 속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거에 안 속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영상통화하면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안 속는 방법인 거고, 이것과는 약간은 별개로 농장에서 소비자한테까지 이 강아지가 이렇게 가는 이 여정을,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도 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좀 그런 농장 또는 경매장 또는 뭐 분양샵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좀 더 냉정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개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과연 내가 지금 말티즈를 사러 갔는데 5마리가 있어요. 뭐 100만원, 500만원짜리까지가 있어요. 과연 내가 꼭 싸도 100만원짜리도 얘도 나름 귀여운데 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나 혼자만의 위로가 아닐까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 분양 입양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개를 입양을 하겠다 그러면 네가 생각했는 예산에 10%를 더 얹어서 사라. 그래서 내가 100만원을 예상을 했어요. 100만원의 강아지하고 뭐 사료, 뭐 방석, 뭐 기타 등등 용품이라고 합시다. 용품들하고 싹 다 해서 100만원에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110만원을 가지고 개만 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이 돈과 별개로 사고. 개는 이래요. 남한테 공짜로 얻는 개나 유기견을 데리고 오나 1000만원을 주고 사나 유지비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병원비, 사료값, 패드, 이 유지비는 다 똑같아요. 유기견을 데리고 오든 1000만원짜리 개를 사든 한 마리 얻어오든. 그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1년 뒤에, 2년 뒤에 또는 나하고 10년, 1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활용을 해서 제일 예쁘고 좋은 개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키울 게 제일 좋은 게, 그런 개를 사기 위해서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개를 사기 위해서 이 농장에서부터 나한테 오기까지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우리 애견인들이 많이 알면 훨씬 더 분양하는 문화 자체도 더 투명해지고 더 좋아지겠죠. 그죠? 오늘은 사실 약간 이제 우리 미용사들 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분들, 키울 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모든 영상을 찍을 때 대본이 없이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막 대본을 쓰고 뭐 자료 서치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뭐 이 미용 영상도 또는 미용에 대한 이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제 경험했는 거, 제가 알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는 거라, 사실은 막 이렇게 대본을 준비해서 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제 말에 기승전결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큰 틀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이런 거니까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